안녕하세요. G캠프 워크샵 참가자 여러분. SDT 하드웨어와 함께하는 엠베드 IoT 개발 교육을 진행하게 될 저는 시그마 델타 테크놀로지의 박희정입니다. 교육의 목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되어 있으며 총 20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교육의 주제는 제16강 펠리언 시큐리티입니다. 펠리언에서 사용하는 보안 기술에 대해 배워볼 것이며 이를 어디에 어떻게 이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보안의 기본이 되는 공개키 기반의 구조부터 다루겠습니다. PKI는 Public Key Infrastructure의 줄임말로 현대 보안통신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입니다. PKI 이전에는 두 사람이 비밀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서로 한 번은 만나서 대칭 비밀키를 서로 나누어 가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해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PKI가 개발된 이후에는 믿을 수 있는 3자를 통해서 보안 정보를 나눠 가지게 되고 이를 통해 통신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PKI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Certificate, 즉 인증서입니다. 인증서란 퍼블릭 키와 신원 정보를 합친 문서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인증서는 한 사람의 여권과 같고 퍼블릭 키는 여권에 등록된 사진이나 지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기관은 여권을 발행한 기관, 즉 대한민국 외교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서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정보가 대표적입니다. 인증을 원하는 개체의 이름, 그리고 퍼블릭 키, 인증기관에 대한 정보, 유효기간,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간단한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인증서 발행은 꼭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특정 서비스가 될 수도 있으며 IoT 디바이스에게도 발행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 페어를 생성합니다. 여권에 등록된 지문이 퍼블릭 키와 같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프라이빗 키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지문에 해당하는 손가락 실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생성된 프라이빗 키는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합니다. 만약 잃어버리면 저 지문이 내 지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CSR이라는 것을 준비합니다. CSR은 Certificate Signing Request의 약자로 인증을 원하는 개체에 대한 정보와 퍼블릭 키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 CSR이란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보내고 스스로의 신원을 증명을 요청합니다. 신원이 증명된다면 인증기관은 그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해주게 됩니다. 혹시 이 과정이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여권을 발급받는 절차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급된 인증서는 어떻게 사용될까요? 인증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는 비밀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비밀 통신을 하기 위해서 또는 새로운 인증서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목적인
비밀 통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개체 간의 보안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서로의 신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객체가 또 다른 객체에게 인증서를 보내야 합니다. 인증서를 받은 쪽은 퍼블릭 키와 인증기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그리고 프라이빗 키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해시 알고리즘 기반의 수학 문제를 내서 값이 일치하면 보안 통신을 하는 것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즉, 당신이 제출한 이 지문에 대한 증명을 하는, 즉 지문 인식 디바이스에 손가락을 직접 터치하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프라이빗 키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프라이빗 키는 분실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하드 드라이버에 보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스마트 카드나 TPM, HSM 등 보안이 보장된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용이나 크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보안 수준에 맞추시면 됩니다. CA, 즉 인증기관의 토폴로지에 간단한 설명을 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안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CA는 체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인증기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체인 형태로 여러 CA를 두면 한 곳에서 보안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트러스트 앵커인 루트 CA를 뿌리로 하여 실제 디바이스나 사람에게 이 서티피켓을 발급하는 이슈잉 CA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슈잉 CA에서 리프 인증서를 발급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같은 맥락입니다. 이 그림만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펠리언에서 어떻게 PKI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Lightweight M2M에서 디바이스를 등록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 부트스트랩 CA를 커미션하는 겁니다. 이 작업은 펠리언에서 자동적으로 셀프 사이닝으로 이루어집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Lightweight M2M CA도 커미션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Lightweight M2M CA를 기반으로 Lightweight M2M Device Sub CA도 생성합니다. 펠리언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부트스트랩 서버와 Lightweight M2M 서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서 생성한 부트스트랩 CA와 Lightweight M2M CA를 각각의 서버로 익스포트합니다. 그리고 서버의 서비스에 대한 인증서를 제공해야 할 차례입니다. 먼저 부트스트랩 서버에서 부트스트랩 CA 기반으로 생성된 부트스트랩 서버 인증서를 발급해서 서버로 올립니다. 같은 방식으로 라이트웨이트 서버에도 라이트웨이트 M2M 인증서를 발급해서 올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펠리언 쪽 준비는 완료가 됩니다. 다음 과정은 IoT 디바이스 생산에 관련된 부분의 인증서를 준비합니다. 이 과정을 FCU, Factory Configurator Utility라고 부릅니다.
FCU-CA는 부트스트랩 CA와 라이트웨이트 M2M C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FCU로 생산된 디바이스는 부트스트랩 서버와 라이트웨이트 M2M 서버에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 또한 한번 자세하게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셀프 사이닝 방식으로 FCU-CA를 올리게 됩니다. FCU-CA가 있는 제조기기만이 IoT 디바이스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CU-CA를 부트스트랩 서버에도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FCU로 생산한 제품은 부트스트랩 서버에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품에 올라가는 펌웨어에 대한 CA도 생성해야 합니다. 펌웨어 인테그리티 CA라는 것을 생성해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셀프 사이닝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ARM에서 마니파스트 툴을 제공하여 링크에서 설명되어 있는 방식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다음 주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FCU에 생성한 펌웨어 인테그리티 CA를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실제 IoT 제품에는 방금 생성한 CA가 모두 올라가게 됩니다. 가장 먼저 펌웨어 인테그리티 CA가 올라가고 FCU에 저장되어 있는 부트스트랩 CA와 라이트웨이트 M2M CA도 올라갑니다. 디바이스에 부트스트랩 인증서가 올라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참고로 아직은 디바이스를 서비스하는 데 필요한 라이트웨이트 M2M 인증서가 없기 때문에 부트스트랩만 가능하고 라이트웨이트 M2M 서버에 연결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디바이스를 부트스트랩, 즉 부트스트래핑 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디바이스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면 TLS를 통해 부트스트랩 서버에 연결이 됩니다. 디바이스는 이미 부트스트랩 서버와 연결에 필요한 모든 보안 인증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결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TLS 연결이 이루어진 후에는 COAP 방식으로 계정 ID를 전송하게 되고, 그러면 펠리언 내부에서 라이트웨이트 M2M 서버에 연결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CSR 과정을 통해서 라이트웨이트 M2M에 필요한 프라이빗 키 그리고 퍼블릭 키, 그 쌍을 생성하고 생성된 키 페어에 관한 정보를 부트스트랩 서버로 다시 전송하게 됩니다. 부트스트랩 서버에서 이 디바이스에 부여할 라이트웨이트 M2M 인증서를 생성하고 TLS 통신을 통해 디바이스로 보내는 것으로 디바이스에 모든 인증서를 넣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바이스에 라이트웨이트 M2M 인증서가 들어있으니 이제부터는 라이트웨이트 M2M 서버에 연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TLS 통신을 통해 디바이스와 라이트웨이트 M2M 서버와의 통신을 구축하고 COAP 방식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음으로써 IoT 통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강의인 17강에서 사용될 디벨로퍼 서티피켓을 다운받는 절차만 알려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 주소로 접속하셔서 os.embed.com에서 생성했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고 이 두 번째 절차부터 하나씩 따라가서 최종적으로 embed cloud device credential.c 이 파일을 다운받아 놓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PKI 개념부터 펠리온에서 일어나는 디바이스와 서버 간의 보안 통신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